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와 브라이튼 오브 앨비언 간의 20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하는 브라이튼 오브 앨비언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1위를 기록했던 중위권 클럽으로서 토트넘 하스퍼보다는 다소 낮은 성적을 기록했던 팀이긴 하지만 브라이튼 오브 앨비언은 이번 시즌에는 15승 13무 9패로 리그 8위까지 올라서는 좋은 성적을 내면서 17위 토트넘 하스퍼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압도적인 성적을 내고 있고, 토트넘 하스퍼는 지난번 브라이튼 오브 앨비언과의 맞대결에서도 2대3으로 패배를 당하는 등 최근 상대 전적 또한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고 해도 토트넘에게는 쉽지 않은 매치업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토트넘 하스퍼는 UEFA 유로파 리그 우승을 통해 차기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따냈고, 리그에서는 잔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굴리모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케빈 단조, 미키 반더벤, 데스티니 요도기, 로드리고 벤탄쿠르, 아치 그레이, 파페 마타르사르, 브레논 존슨, 도미닉 솔랑케, 마티 스텔 선수까지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 결과가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경기임에도 마지막 홈 경기인 만큼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주전급 라인업을 가동시키면서 이번 경기에 나섰고, 현재 부상 문제가 있는 손흥민, 크리스찬 로메로, 제임스 메디슨 등 토트넘 하스퍼의 주장단 선수들이 모조리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주전급 라인업이긴 하지만 다소 약화된 전력으로 이번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 오브 앨비언에서는 핵심 윙어인 미토마 카오로 선수가 빠지는 등 약간은 로테이션이 가동된 라인업이 오늘 토트넘 하스퍼를 상대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브라이튼을 상대로 홈에서 치르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 기본적인 빌드업을 해줄 수 있는 많은 핵심급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인 만큼 볼 수업권과 주도권 싸움에 있어서는 사실 밀리는 경기를 했고, 전반전 슈팅 숫자가 무려 3대9, 볼점유율 수치 면에서도 37대63으로 상당히 밀리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모멘텀 데이터만 살펴봐도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가 브라이튼 오브 앨비언에게 대부분의 경기 흐름을 내준 브라이튼 오브 앨비언이 분위기를 잡아가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사실 토트넘 하스퍼가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줬던 리그 순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지면서 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의지도 부족하고 에너지 레벨이 부족한 평소에 무기력한 경기력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는데, 토트넘 하스퍼를 상대하는 브라이튼 오브 앨비언 역시 이번 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팀인 만큼 볼 수권과 주도권을 가지고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토트넘 하스퍼를 밀어붙이지 않았고, 이번 경기는 리그 순위가 사실상 결정된 양 팀이 지루하게 볼 소유권을 주고받는 굉장히 지루한 양상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력은 상당히 잘 발휘가 되면서 주도권을 잡은 브라이튼 오브 앨비언이 이렇다 할 찬스를 거의 잡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확실히 토트넘 하스퍼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유로파리그를 치르면서 수비적으로 전술을 변화하다 보니 이제는 수비적인 컨셉의 경기 양상이 토트넘 하스퍼 선수들에게도 익숙하게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유로파리그 결승전뿐만 아니라 오늘 경기에서도 상당히 잘 발휘가 되면서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브라이튼에게 찬스 자체는 많이 내줬지만 결정적인 찬스는 거의 내주지 않으면서 굉장히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줬는데, 전반전 9분 토트넘 하스퍼는 순간적으로 마치 비퍼르 선수를 놓쳐버리면서 슈팅을 허용했지만 비퍼르 선수의 슈팅이 하늘로 떠버리고 말았고, 전반전 30분에는 아담 웹스터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 슈팅을 시도했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막아내는 등 토트넘 하스퍼는 사실 브라이튼 오브 앨비언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경기를 했음에도 이 정도 두 장면 정도만 실점 위기 상황에 놓이는 등 브라이튼 오브 앨비언이 득점할 찬스를 거의 잡지 못하게 만드는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토트넘 하스퍼가 사실 짜임새 있는 빌드업이나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공격 라운드를 통한 발빠른 역습을 통해 소위 말하는 딸깍 축구로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요.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15분 박스 안에서 비퍼르 선수를 완벽하게 속여버린 마티셀 선수가 PK 찬스를 얻어내면서 한 번의 득점 기회를 잡았고, 이것을 전담 키커인 도미닉 솔랑키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브라이튼 오브 앨비언을 상대로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스코어는 먼저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선제골을 만들어낸 마티셀 선수는 전반전 막판에 또다시 좋은 침투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득점 찬스를 잡았는데, 전반전 37분 페드로 포로 선수의 환상적인 킬패스를 이어받은 마티셀 선수는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것이 어처구니 없게도 골키퍼의 정면으로 가버리면서 막히고 말았고, 토트넘 하스퍼는 브라이튼 오브 앨비언을 상대로 한 이번 경기 전반전을 1대0이라는 나쁘지 않은 스코어로 마치면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던 전반전을 보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측면 돌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티 스텔,
브라논 존슨 선수의 경우 몇 차례 역습을 통한 찬스를 잡기는 했지만 마티셀 선수가 한 차례 PK 찬스를 만든 장면을 제외하면 상대 수비를 휘저는다거나 정신없게 만드는 플레이를 보여주지는 못했고, 확실히 마티스텔이나 브라논 존슨 같은 선수들은 볼을 소유하면서 만드는 플레이에는 미숙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 토트넘 하스퍼에서 경기에 나올 때마다 볼을 잡았다 하면 휘저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일단 토트넘 하스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압박을 풀어나오는 데 있어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패스워크가 나오지 않으면서 팀적으로도 압박을 못 풀었지만 주중 유로파리그 일정도 있었는데다 파티까지 즐기다 온 선수들의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 보였고, 주중에는 경기, 주말에는 파티와 맥주까지 마신 선수들의 몸 상태는 확실히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르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후반전 시작 6분 만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세컨볼을 힌셸루드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동점골을 내줬는데, 충격적이게도 토트넘 하스퍼는 64분 이번에도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세컨볼을 놓치면서 힌셸루드 선수에게 멀티골을 내줬고,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은 정말 잘 치렀지만 결국에는 선수들의 컨디션에 한계를 보이면서 역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토트넘 하스퍼의 엔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에너제틱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윌슨 오도베르, 벤 데이비스, 이브 비스마, 히샬리송 등 후반전 초반에 4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교체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변화를 줬는데,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브라이튼 오브 엘비언과의 이번 경기 결과를 뒤집어내지 못하면서 그대로 패배를 당해버렸고,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시즌을 11승 5무 22패로 리그 17위라는 정말 최악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토트넘 하스퍼 입장에서 이번 경기는 결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경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경기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해서 무관을 탈출했다는 점이 더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맞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의 이번 우승은 올해 무관을 깨트린 우승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지만, 리그 17위를 기록하고도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따냈다는 부분에서 엄청난 대형 호재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의 토트넘 하스퍼의 팀 분위기는 리그에서는 상당히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고, 손흥민 선수 또한 트로피 획득에 대해 크게 기뻐하면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선수로서 다시금 UEFA 챔피언스리그에 도전을 하게 된다는 것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의 현재 팀 스쿼드로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할 수준의 전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챔피언스리그 메리트를 가지고 이적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선수 영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하스퍼는 다음 시즌에는 UEFA 챔피언스리그에 나서게 되는데, 과연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